WTI 유가가 배럴당 마이너스 37.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물론 코로나 쇼크입니다만 그 이외에 어떤 시사점을 담고 있을까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 여행 금지로 인해 석유 수요가 줄었던 반면 석유 생산은 고정비 부담 때문에 줄일 수 없어서 잉여 생산분을 탱커에 저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탱커가 가득 차서 이제는 생산자가 보관 비용을 내고 팔아야 합니다. 북해 브렌트유도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5월이면 비슷한 상황에 몰릴 수 있어 코로나로 인한 록다운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쉽게 고용을 늘리기 위해 쉘 에너지를 장려했었으니까요. 이제 그의 무모한 구경제 살리기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올해 말 대선에서 패배하여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급진적으로 가격 거품을 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202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게 셰일 에너지는 중동을 견제하고 에너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혁명이며 복음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부실은 공공부채로 빠르게 넘어올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발생 초기에는 방역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남긴 기업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도 과감해야 합니다. 망설이다가 일부 공급망이 도산해서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은 미국 에너지 기업이 정부에 의해 구제되며 경제 시스템에 쇼크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미국의 패권에 점점 더 의문을 갖게 되겠죠. 오펙을 비롯한 산유국들은 최근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2022년 4월까지 산유량을 10% 줄이기로 타협했습니다. 러시아조차 미국 말을 듣는 것은 경제 제재가 두렵기 때문이고 미국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와 사우디는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석유 생산량 조절을 통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이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군사력입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며 세계적으로 무정부 상태의 분위기가 형성되든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절기로 접어들어 에어컨 사용량이 늘고 코로나도 정점을 지나면 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수준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줄었던 이동 수요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펜트업 디맨드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원격 근무의 편의성이 보급되며 이동 수요가 구조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당분간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우디, 러시아는 조급해지며 석유 감산을 포기하고 미국에 도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셰일을 죽여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미국의 패권이 서서히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원화가치 하락 요인이 훨씬 더 커 보이지만 말입니다.